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 3대 성인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중에서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편의상 고지혈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에 육각형이 하나 있고, 또 옆에 또 육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육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러고 여기에다가는 CH3기를 달고, 여기도 CH3를 달고, 여기는 OH기를 달고, 얘는 눈을 찡그리고 있어요. 이 오각형은 꼭 집 같죠. 여기 안테나 하나 세워놓고, 안테나 하면 이렇게 한 3개 정도 안테나가 있다고 보고, 안테나가 있으면 동네 시골에 연줄도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콜레스테롤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약으로 그렇게 낮추려고 하는 콜레스테롤 구조거든요. 쉽죠?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전 동영상에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은 LDL 플러스 HDL 플러스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성지방이 150이라고 하면 150을 5로 나누면 30, 거기다 40도 하고 130도 하면 20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고지혈증 약으로 그렇게 낮추고자 하는데, 사실은 얘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콜레스테롤은 뇌의 90%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 또 신경막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거든요. 신경 수초를 싸고 있는 신경막. 그 다음에 당연히 호르몬의 원료가 되죠. 이건 지난번에 도신 피로 증후군 얘기할 때 콜레스테롤에서 시작돼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만드는 그 과정 다 보여줬으니까, 궁금한 분은 부신 피로 증후군 가서 보시면 되고요. 또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의 원료가 되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고기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비타민 D의 원료가 되죠. D 합성하는데.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우리 간에서 합성돼요. 간에서 중성지방도 합성되고 콜레스테롤도 합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보통 우리가 식사로는 아무리 삼겹살이나 고기, 새우, 이런 계란 이런 거 먹어도 300에서 한 500ml 정도밖에 흡수가 안 돼요. 간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 무려 1000에서 1200ml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조직에서 어딘가 필요할 때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콜레스테롤이 전체적으로 분포를 보면 성인한테 대략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냐면 약 100에서 150g 정도가 성인이 총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양인데, 이게 뇌의 한 25%, 그 다음에 근육의 25%, 그 다음에 나머지 장기에 있고 혈액에 10%가 있어요. 혈액에 10%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 200이다 하면 200mg 데시리터 해서 성인의 피가 보통 평균적으로 6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 그램수로 따지면 12g. 이것이 혈액에 존재해요. 그러면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400이 나간다. 그러면 총 그 사람의 혈액 속에는 24g 정도가 있어요. 혈액 속에. 그램수로 따져보면 24g, 12g, 한 12g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용량이 건강 지표로서는 콜레스테롤이 200이냐 400이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게 이 콜레스테롤 적은 양 가지고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동 경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액을 이동할 때 그냥 다니지는 못해요. 혈액도 물이 70%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이 물속에 둥둥 이렇게 떠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어떤 바구니 형태로 실어서 나르는 이런 입자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단백이라고 그래요. 지단백. 이 지단백이 중성지방이 만약에 50%를 싣고 여기다 콜레스테롤을 일부 싣고 인지질, 단백질 이렇게 싣고 이동하는 이런 바구니는 중성지방이 많으면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밀도 지단백이다 해서 VLDL이라고 그래요.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에서 저밀도 지단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LDL이 있고, 이거는 저밀도 지단백. 그래서 요거는 LDL은 콜레스테롤이 비중이 커요, 얘는. 그 다음에 HDL, 얘는 High Density Lipoprotein 해가지고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해서 얘는 좋은 콜레스테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동을 할 때 먼저 VLDL이 혈액을 타고 가다가 중성지방을 먼저 떨고요. 떨군 다음에 LDL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LDL은 다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다 떨구고 LDL은 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간에서 분해가 되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HDL은 간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HDL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태생이 다른 거고. 그래서 VLDL이 중성지방을 150 정도 싣고 가고 여기도 콜레스테롤을 싣고 갈 때 또 하나 VLDL은 중성지방이 300이고 또 콜레스테롤을 담고 이동을 할 때 얘는 중성지방을 떨구고 나면 LDL이 될 때 중성지방을 조금 숫자를 떨구니까 여기서 생기는 LDL은 사이즈가 커요. 근데 얘는 중성지방을 300개를 떨구고 나면 여기서 그 다음 생기는 LDL은 사이즈가 작아요. 이 사이즈가 작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LDL도 직경 30 나노메타인 거를 큰 LDL이라고 하고 또 25 나노메타를 중간 정도, 그 다음에 20 나노메타 이하인 것은 작은 LDL이라고 그래요. 이 작은 LDL이 안 좋은 거죠, 우리 몸에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무조건 LDL 수치만 보지 이게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이건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안 먹어도 될 사람도 무조건 이 수치만 보고 고지혈증 처방을 하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혈관 세포도 하나하나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에 있던 작은 LDL이 우리가 아파트 문을 다 잠그고
잠을 자더라도 이 공기는 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포 사이사이로 이 작은 LDL이 통과해서 나오면 대식세포가 얘를 이물질로 생각하고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산화가 되면서 염증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여기 가서 눌러붙어요. 눌러붙으면서 이 혈관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경화의 주범으로 지금 이렇게 지목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기도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다 이런 사람들은 어딘가에 내 몸이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몸에 염증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자꾸 올라가요. 내 몸에 염증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CRP라는 거하고 호모시스테인 또 적혈구 연적 변형 이런 거 있는데 주로 이제 CRP를 많이 쓰거든요. 염증 수치 체크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가서 CRP를 체크하면 보통은 1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에서 3 정도 나오거든요. 3에서 10 정도 나오면 내가 만성 염증이 있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 암 환자는 이 10이 이상 나와요. CRP를 한번 체크해보고 내 몸에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없는가 봐서 이 염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가 대처를 해야지 이것이 높다고 무조건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써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많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세틸코에에서 HMG-CoA를 걸쳐서 메발로닉 애시드에서 또 몇 단계에 걸쳐서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좋은 코큐텐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타틴을 먹으면 여기서 작동을 해요. 스타틴 여러분들 고지혈증 약 있죠. 여기서 먹으면 이 HMG-CoA 환원요소가 이 HMG-CoA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효소를 차단시켜 버리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서 이 수치는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 좋은 코큐텐도 같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스타틴 고지혈증 약의 단점이고 또 이 콜레스테롤이 여기서 안 만들어져서 낮아지면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생기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세포막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담즙산 여러 가지 여기서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오래 먹으면 간 수치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이 약들이 췌장 세포에 부담을 주면서 지금 많은 논문들이 지금 나오는데 당뇨가 2형 당뇨병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스타틴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그래서 당뇨도 다시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코큐텐이 생성이 불가하니까 얘는 심장 운동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성이 잘 안 되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뇌 건강에도 안 좋아서 스타틴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멍한 느낌에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당연히 횡문근융해증으로 근육통도 생기기도 하고 또 신경막을 둘러싼 게 콜레스테롤인데 그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안 되게 하니까 신경통도 당연히 올 수 있고 또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발기부전 또 성욕감퇴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꼭 먹어야 될 사람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심장 스텐트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고지혈증 약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피가 달라붙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먹어야 되고 유전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그 이외 분들은 좀 나이 좀 드시고 또 말라있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그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거는 내 몸에 아까 염증이 있다는 얘기 했죠. CRP, 염증 수치가 높을 수 있다. 이거를 검사해보고 이거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약을 안 먹으려면 다른 방법을 병행을 해야죠. 무조건 안 먹는다고 다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CRP 수치를 낮추려면 첫째, 소식을 해야 돼요. 과식을 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이 또 당 독소로 해서 우리 몸에 자꾸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니까 운동을 하면 얘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줄면 콜레스테롤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고지혈증 약을 끊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또 고지혈증 약 끊는 그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 몸의 염증은 장에서 50%가 유래하고 또 세포막에서 50%가 유래한다고 해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염증은 이렇게 유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개선해주는 쪽으로 영양요법을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영양요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영양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는데, 홍국에 있는 모나콜린 K는 8주 정도 복용하면 중성지방 30%, LDL을 25%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토키나제는 섬유소를 녹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오메가3는 LDL 사이즈를 키워줘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를 통과하지 않게.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우리 몸 염증은 장에서 50%, 세포막에서 50% 유래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LDL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중에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들기름이래요. 들기름. 아마씨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홍국이라든지 나토키나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고지혈증 약 먹지 않아야 될 경우 영양요법도 같이 취해주면 도움이 되고, 또 체질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방에서는 담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생리적 기능을 잃어버린 어떤 병리적 산물을 담적이라고 그래요. 이 몸에 어딘가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방요법으로 요거를 좀 제거해주는 그런 요법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그거는 상담을 해보시고, 살이 쪄 있고 지방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런 한방요법하고 이런 거하고 같이 병행해주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이런 거를 낮추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건 개인별 체질에 따른 상담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고지혈증 약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